신구 권력 갈등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 100일에는 통상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성과를 홍보하지만요. 이 대표는 오늘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이 없는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만 짧은 소회를 밝혔는데 이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했고요. 또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기틀을 마련 중이라며 당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00일을 언급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 몰두한 윤 정부 200일 동안 대화와 타협이 자취를 감췄다며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제1야당 당수 100일 동안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오히려 집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이 대표를 노린 검찰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안 챙기고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는 걸 비판한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죠? 예, 계획이 예정은 없는 없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온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100일을 자평한다고 해도 예. 언론인들의 질문은 온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으로 집중될 거예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뭐 출석할 거냐, 뭐 어쩔 거냐,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좀 유감 표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유동규로 또 유동규로부터 이 김용 또 이 정진상 시장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야당 탄압 또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어떤 표적 수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보다 더 공정한 검찰 수사가 전제될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할 때가 아니다. 또 그것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 기자회견 열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해석이 나왔고요. 또 그간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거리를 두면서 말을 아껴왔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서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를 회피하려고 취임 100일 회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냈죠. 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것은 재앙이라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 100일 동안 민생은 없었고 이생만 있었다. 민주당은 없었고 이주당만 있었다고도 적었는데요. 이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진 이 대표 보호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득표율 당선이라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강하고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던 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되어왔습니다. 합리적인 의원들이 설 공간이 사라졌고 옳은 소리를 내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시킨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이 몰락이 한 사람의 의회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만약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시점에 집단 행동이 분출된다면 당이 최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온라인 등에서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송에서 박 의원은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 기소되기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 지고 이재명 대표 기소 안 되기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난감한 질문에 결국 월드컵 16강 진출을 선택한 건데 박 의원은 16강만 갈 수 있다면 이 대표도 참아내지 않을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야당 의원이라면 질문 자체가 참 답을 택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불기소보다는 월드컵 16강을 선택한 겁니다. 네, 다만 박 의원은 이 방송 말미에요. 이 대표에게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한 듯해서 마음이 참 아프다며 힘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정 실장 수사를 매듭 짓고 재판에 넘기면 다음 수순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앞서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바 있고요. 최근엔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불법 자금이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정 실장의 목소리와 지난달 정 실장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표의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모든 최측근이 기소되셨습니다. 측근들 구속 관련해서 유감 표명 목소리 계속 퍼지고 있는데 혹시 아이고. 그 대표님 최측근 최근에 뭐 기소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대표님께서 한 말씀. 네, 요거 왔습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교사와 사후 수뢰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특히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인 이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세금 등을 뺀 428억 원을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가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정 실장은 최근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이 재판에서 어떤 물증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당수로 취임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보통 이제 100일이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관례인데 오늘 이 대표는 그런 행사를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 경제를 굉장히 우선시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계속적인 어떤 검찰 조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예산안 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녹록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국정을 좀 운영하는 야당의 파트너로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대통령이 전혀 만나주진 않잖아요. 아마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다 싶고, 앞으로 뭐 정진상 씨가 기소가 되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칼날은 그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걸 위해서 수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는 거 아닌가 싶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방탄했잖아요. 아직까지 방탄을 하나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국회의원 됐다고 방탄, 대표 됐다고 방탄 그랬잖아요. 또 사법 리스크도 아직까지 검찰발 뉴스는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계속 사법 리스크 하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혼란이 초래됐다고 보고,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민생 경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자신이 또 차기에는 또 강력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재보궐선거에 나가고 또 당권 도전에 나섰을 때 누구나 방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했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경선 때 가장 리스크를 당이 전체가 떠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00일 동안 보면은 정권 교체기에 제1야당의 대표 개인의 리스크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사건 전개를 보면은 거기에 딱딱 맞춰서 무슨 뭐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이 민주당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까지 리스크가 됐어요. 임기 초기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이 대여 투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100일이 됐는데 떳떳하게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지 못하고 최고위원회의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인 이야기를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못할 상황까지 된 것, 이것이 저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네.